자, 1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보수가 총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1부에서 제가 컨텐츠가 너무나 부족하다 했죠. 그래서 발표하는 내용이 이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당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말 맨날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추어 보면 이재명이는 뭐든지 관련 이 국가 예산이나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내지르고 봅니다. 자, 그런 이재명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 발표하는 총선 대책이나 정부가 각 부서 등을 모아가지고 발표하는 대책은 다 좀 그렇고 그렇죠. 이재명이만큼 포퓰리즘으로 지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충격요법이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기득권 보수가 하던 수준으로 계속 똑같은 비슷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저출산의 공포가 지금 한국이 심각한데 보육시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언급했지만 어린이집이 매년 2,000개 이상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42,572곳이던 어린이집이 2022년 39,923, 10년 새 27%, 11,649곳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노인시설로 급격히 바뀌고 보육시설이 줄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는 교사, 운전기사 등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이 요양원 원장이 되고 무용학원 원장이 장례 지도사가 되고 노인센터에 남겨진 궁전 모양의 유치원 건물과 놀이터에는 저출산의 그늘이 지금 깊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적 요양체계, 늘어나는 노인에 대해서는 공공적 요양체계, 그리고 줄어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공공적 보육체계를 가지고 국가가 한꺼번에 다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병설로 해서 공립화를 지향해 가고 건보료 깔아먹는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양병원이 2018년에 31조 8천억에서 3년 만에 45조 7천억 진료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제대로 요양은 되지 않는 사태가 있다. 그래서 공공적 요양 체계를 정부가 지향해 가겠다고 가야 되고 여기에 엄청난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무장 병원이 대부분인 요양병원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된다.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머나먼 내 집 마련, 서울 주택 보급률 13년 만에 최저, 공급 부족의 1인 가구 증가, 가구 수 대비 주택이 26만 호 적어. 자,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집 마련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로 가게 되면서 인천으로 가게 되면서 경기 인천에 지금 여론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정부가 온갖 부동산 개발 정책을 발표해도 잘 안 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주거 대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원가 주택을 상당한 부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화양초등학교 자리처럼 그런 곳에 원가 주택을 짓는다고 충격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과후 교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폐지시키고 그걸 대체할 만한 사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와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 확보. 그래서 공공요양체계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이 보육을 공공화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사교육을 대체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해야 된다고 좀 따듬어 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정부가 충격적인 그런 발표를 해야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선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넘어오지 않는, 민주당은 싫지만은 국민의힘도 싫은 그런 계층들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고, 또 20, 30, 40대 젊은 계층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을 플랜을 짜가지고 총선 전에 대규모 계속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야당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병설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을 같이 설립하는 문제를 시도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요양병원의 문제를 공공화해가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또 화양초등학교 자리 같은데 구체적으로 원가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이부교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한번 뽑아보겠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민 앞에 던져야 된다. 그래서 주거라든지 사교육, 보육, 요양, 일자리, 여기에서 성부가 나는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불해주고 또 뭐 이자를 갖다가 깎아주고 그걸 갖다가요 고맙게 생각하고 표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요 그냥 당연히 선거 때 됐으니 그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만 대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가요 사회에 있어서, 저성장 저출산 사회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표를 달라고 설득할 것이냐,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부지런히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다니는데요, 선거 때 돌아다니는 거 그거 아무 표하고 관계없습니다. 또 뭐 국민 택배라는 형식으로 이벤트로 사람들 모아놓고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서 성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발요 익숙한 일을 하지 말고 그야말로 충격요법을 좀 쓰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